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셨죠? 어제 먹은 약이 생각나지 않고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15년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온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는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겁다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말문이 막히고 평생 해온 요리 순서도 헷갈린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분의 기억력이 마치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선명해졌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심지어 몇 년간 포기했던 독서까지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바로 잠드는 시간을 단 2시간만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한국 60대 이상 인구의 무려 42%가 뇌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한 시간대에 잠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시간대에 계속 잠들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시간에 잠들면 뇌는 20%더 효율적으로 회복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민수입니다. 올해 75세인 제가 아직도 복잡한 뇌수술을 집도할 수 있고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수면의 비밀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 60대 초반에 기억력 저하로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환자 차트를 보면서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수술 중에도 순간순간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수면 시간대의 중요성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던 기존 치매 예방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발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면서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 3시쯤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 분들 말입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과장된다거나 거짓말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40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치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뇌 회복의 골든 타임과 실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60대가 넘으면서 여러분의 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수면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대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쏟아지던 이 호르몬이 60대에 접어들면서 무려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마치 오래된 전구가 점점 어두워지듯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밤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밤 12시가 되어도 또렷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깊은 잠을 담당하는 뇌회로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잠들면 뇌파가 천천히 진동하며 깊은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깊은 뇌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결국 잠은 자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바로 뇌가 밤새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최신 연구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단백질은 뇌세포들 사이에 끈적한 플라크를 형성하면서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단 하루만 깊은 잠을 못 자도 이런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게 반복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올바른 수면을 취하면 뇌가 스스로 이런 독성 물질들을 청소해낸다는 점입니다. 마치 밤마다 청소부가 와서 뇌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청소 시스템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깊은 잠에 들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잠들기 전에 드시는 물 한 잔이 이 청소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흘러다니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는데 이건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시간에 잠들어서 그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정이 넘어서 잠드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뇌 영상을 찍어보면 늦게 잠든 사람들의 뇌에서는 충격적인 변화가 관찰됩니다. 전두엽 부분이 마치 불이 꺼진 듯 어둡게 나타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활동도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이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뇌 기능 자체가 손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MIT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밤 10시 이전에 잠든 그룹과 자정 이후에 잠든 그룹을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늦게 잠든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3배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단어 기억 능력과 얼굴 인식 능력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더욱 무서운 건 이런 손상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늦게 자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뇌에 미세한 상처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작은 바늘로 매일 같은 곳을 찌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왜 늦은 시간에 잠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에는 생체 시계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해가 지면 뇌의 온도를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회복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도록 깨어 있으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지금 그만 듣는다면 가장 중요한 뇌 보호법을 놓치게 됩니다. 뇌의 청소 시스템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들이 그대로 뇌에 남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PET 스캔으로 뇌를 촬영해 보면 늦게 잠든 사람들의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이 2배 이상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면 단 2주만 해도 뇌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30% 향상된 점수를 보였고 집중력 지속 시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밤늦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습관, 이제는 뇌를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잠들어야 뇌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밤 9시부터 11시 사이,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뇌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그날 밤 뇌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 연구소에서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밤 9시 30분에 잠든 그룹과 밤 11시 30분에 잠든 그룹을 비교했더니 단 2시간 차이만으로도 뇌파 패턴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찍 잠든 그룹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가 무려 40% 더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8시간을 자더라도 언제 잠들었느냐에 따라 뇌가 받는 혜택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같은 말을 듣는다고 지겨워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은 몇 번이고 강조해야 마땅합니다.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양은 하루 중 가장 많습니다. 이 시간에 잠들면 멜라토닌이 뇌 전체를 감싸면서 깊은 잠으로 안내해줘요.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고 자정 이후에 잠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잠을 경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뇌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간대도 바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뇌 온도가 떨어져야 신경세포들이 진정한 휴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컴퓨터를 끄면 열이 식으면서 부품들이 안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뇌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리듬을 관장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수만 년 전부터 해가 지면 잠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현대 문명이 만든 인공 조명과 늦은 저녁 식사가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이 온다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잠드는 시간을 단 30분씩만 앞당겨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밤 11시 30분, 둘째 주에는 11시, 셋째 주에는 10시 30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뇌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 화면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지금이 한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LED 화면의 청색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무려 70%까지 억제해버려요. 더 무서운 건 유튜브나 뉴스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게 되면 뇌가 흥분 상태로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서서히 진정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 과정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 식사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는 모든 음식은 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위장이 소화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면 뇌는 아직 활동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차는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서 각성 효과를 지속시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인 걱정의 악순환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일 할 일, 건강에 대한 불안, 가족 걱정 등이 끝없이 이어지죠. 이런 생각들은 뇌의 전전두엽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잠들 수 없게 만듭니다. 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없어요. 지금 멈춘다면 가장 효과적인 수면 준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첫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끄고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둘째,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허브차만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걱정이 떠오르면 종이에 적어서 머릿속에서 꺼내버리세요. 뇌는 걱정을 기록해두면 잊어버려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간단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깊은 회복의 잠으로 안내할 겁니다.
이제 뇌가 진정으로 원하는 수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뇌는 어두워질수록 멜라토닌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침실에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고 천장의 형광등은 완전히 꺼버리는 게 좋아요. 온도 조절도 무척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방을 너무 따뜻하게 하시는데 이건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뇌가 가장 편안해하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예요. 조금 서늘하다 싶을 정도가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왜 계속 강조하느냐고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소음 차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TV 소리나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에 무감각해지셨다고 생각하시는데 뇌는 잠든 후에도 이런 소리들을 계속 감지하고 있어요. 완전한 정적이 어려우시다면 백색 소음이나 빗소리 같은 자연음을 틀어보세요. 이제 수면 준비 루틴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5단계 루틴입니다. 첫째, 저녁 7시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산책을 10분 정도 하세요. 둘째, 8시에는 집안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TV는 끄세요. 셋째, 9시에는 따뜻한 물로 발목까지 조격을 15분간 해보세요. 이때 체온이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넷째, 9시 30분에는 침실로 가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다섯째, 10시에는 모든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채로 심호흡을 5번 반복하세요. 이 루틴을 정확히 따르면 며칠 만에 몸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정미영 할머니는 3개월 전부터 이 루틴을 실천해 오고 계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주 후부터 10시 30분이 되면 저절로 졸음이 쏟아졌다고 하시네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수면 관련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낮잠을 자면 밤잠에 지장이 있을까요?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후 2시 이전에 자셔야 해요. 그 이후에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1시간 이상 낮잠을 자시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날 때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밤에 자주 깨는 게 정상인가요? 60대 이후에는 밤에 1회에서 2회 정도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잠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깬 후 30분 이상 잠들지 못한다면 수면 환경이나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수면제를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할 때만 도움이 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면 자연적인 수면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나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누우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닌 걱정하는 곳으로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분 이상 잠들지 못하면 과감히 일어나서 거실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다시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화장실 때문에 밤에 자주 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간요는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또한 침실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추우면 방광이 수축해서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 매일 새벽 3시에 깨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낮에 충분한 햇빛을 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호르몬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조언들을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모든 내용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수면 개선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3세 김정식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심각한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말문이 막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이 컸고 김 할아버지 본인도 하루하루가 불안하셨다고 해요. 제가 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수면 패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아침 9시에 일어나시는 패턴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밤에 사회에서 오해 씻겨서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깊은 잠을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김 할아버지께 제안한 것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지만 2주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1회로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3주째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잊어버렸던 손자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어제 본 TV 프로그램 내용도 또렷하게 기억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젊어진 것 같다며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김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다시 독서를 시작하셨으며 바둑도 예전처럼 두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면 관리법을 왜 자꾸 반복하느냐고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몇 번이고 강조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69세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박순덕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3년 동안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밤마다 걱정과 슬픔이 밀려와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고 오전 11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낮에는 무기력하고 우울했으며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져서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치셨습니다. 제가 박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먼저 저녁 8시부터 감정 정리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을 일기장에 3분간 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돌아가신 남편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권했어요.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였죠. 또한 오후 2시에 정확히 20분간 낮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의심하셨지만 1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밤에 잠드는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면서 밤 10시 30분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감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예전처럼 밤에 우울한 생각이 몰려와도 금방 털어낼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활동도 하시고 새로운 취미인 서예도 배우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 바꾼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을 통해 뇌가 제대로 회복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도 함께 향상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과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수백 번도 더 목격해 왔습니다. 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는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30분만 일찍 자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2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고 적응합니다.
다만 올바른 환경과 시간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수면 습관을 시작해서 건강한 뇌와 행복한 노년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